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키스탄 수롱고 오지마을에 초등학교를 세운 알렉스 김 사진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알렉스 김 작가가 세상을 다니며 만난 여러 인물을 통해 발견한 시민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알렉스 킴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20년 동안 배낭 하나 카메라 메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찍는 사진은 다큐멘터리 사진 중에서도 인물 사진을 찍는데요.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가지고 아직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항상 그들의 삶 속으로 제가 들어가서 최대한 저의 냄새와 그런 온도를 느끼지 않게 한 다음에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찍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티벳 아시나요? 네. 티벳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사진 찍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티벳 사람들은 나중에 죽고 나서 하늘로 가고 싶은데 사진을 찍히면은 하늘로 갈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벳 사람들은 정말 자연스러운 사진 찍기가 너무 힘든데 그 티벳 마을에서 이제 걸어서 이제 마을을 가다가 사람들이 일렬로 길을 지어서 가더라고요. 마니차라라는 걸 두는 기도를 하면서 가서 저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서 하는데 한 사원을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원에 도착해서 카메라를 내려놓고 아마 1시간 정도는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티벳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내 자식, 내 가족보다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만물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더라고요. 그렇게 큰 기도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염원을 담은 할머니의 마음을 느끼면서 아주 경건히 앉아서 그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나서 물론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나라는 다르지만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인데 인도네시아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 오토바이를 제가 이제 렌트를 해서 그냥 무작정 오토바이를 타고 몇 주씩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낯선 풍경이 들어왔어요. 여기는 자동차 정비, 오토바이를 정비를 하는 곳이었는데 굉장히 그 기름때가 묻고 굉장히 거칠어 보이는 수염이 있는 아저씨가 그 아이를 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나라처럼 아이를 뒤로 업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렇게 해서 보자기로 해서 업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순간 저 꼬마 아이를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꼬마아이는 지금 잠을 자고 있지만 저 꼬마아이 귀 속에는 아버지의 저렇게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겠구나, 그걸 기억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을 더 사로잡았던 저 아버지의 섬세한 마음은 혹시나 이 자는 아이가 움직여서 아니면 자기가 움직여서 다칠까봐, 이 기계들 속에 다칠까봐 그 아이의 양발을 한 손으로 이렇게 감싸진 아버지의 마음을 봤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을 느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라오스를 갔을 때, 지금은 많이 라오스를 가지만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라오스는 그렇게 여행자들 사이에서만 여행하는 여행지였는데 정말 비가 많이 그치고 나서 오토바이 한 대를 타고 그 진흙탕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왠지 어린아이들 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서 들어갔는데 한 5, 6집 정도의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엄마 아빠와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엄마 아빠가 걱정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딸 아이가 두통이 너무 심해서 너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고 제 숙소로 돌아왔죠. 그때 제가 1년 정도 여행을 다녔었고 이제는 경비도 다 떨어져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머리 아프고 그 아이를 떠올리면서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모른 척을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일어나서 약국에 가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두통약을 사고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아이들 먹을 수 있는 과자들을 샀어요. 근데 제가 또 손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자를 사다 보니까 제 일주일치 숙박비가 나온 거예요. 가면서도 이거 좀 무리한 거 아니야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마을을 찾아갔는데 아이들이 저를 기억하고 반갑게 맞아줬는데 약을 먹이려고 했는데 그 엄마 아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했더니 이제 일을 하러 갔다. 그래서 알겠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먹으라고 과자 사왔으니 먹으라고 이제 과자를 나눠줬죠. 그래서 너무 막 신나게 먹고 이러는데 그 어제 머리 아파했던 그 꼬마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웃는 게. 그래서 이 아이한테만 특별한 게 주고 싶어서 제가 주머니를 이렇게 찾았더니 초코파이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 꼬마에게 초코파이를 이렇게 딱 줬는데 아이가 초코파이를 보더니 자기만 뭔가 다른 과자 같으니까 그래서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똑같구나. 꼬마아이가 나중에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20-30분 정도 지났는데 저쪽에서 밭에서 일하고 있던 엄마 아빠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 꼬마아이가 뛰어가더니 그 안 먹고 있던 초코파이를 아버지한테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나이가 30살 정도 됐고 10년을 배낭여행을 다녔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 아이가 이렇게 배려를 하는구나. 그랬던 에피소드가 생각나고요. 제가 책을 쓰고 나서 어느 날 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자기는 미국에 사는 교포이다. 그리고 유방암이 걸려서 지금 이제 암투병을 하고 싸우고 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딸이 가난한 선교를 하는 사람을 만나서 곧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투병을 하면서 겁나고 외롭고 그런 심경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책을 우연히 봤던 사진 중에서 이 6명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만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병이 낫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이 사진 2장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 1장을 딸한테 주고 그리고 1장을 자기 가져서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딸도 자기도 이 사진으로 교감을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사진을 파는 게 아니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큰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크게 웃으시라고 해서 크게 2장을 뽑아서 미국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썼습니다. 사진값은 받지 않겠다. 이 행복한 아이들한테 가격을 매기는 게 저도 힘듭니다. 대신에 사진값 대신에 이 사진 보고 많이 웃으셔서 건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보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에 사진 찍기 위해서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근데 만나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해주시고 했는데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제가 상상치 못해서 굉장히 부자였고 그때 또 너무 고마웠다 했고 그 마음을 너무 잘 받았다고 해서 어쩌면 저의 그런 착각이 굉장히 또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과 가치가 생기면서 더 저희가 이제 시민의식이 발달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외국 사진을 많이 찍는 작가였는데 이제 제주도에 제가 이제 한번 가서 사진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주도에 가서 1년 집을 구했어요. 그리고 소문이 나서 아니 알렉스 여기 와서 뭐 찍고 싶은 거 없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물사진 작가니까 기회가 되면 한국 어르신들 사진을 찍어드리고 싶다. 기왕이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생 사진을 찍어드리고 싶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영정사진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좀 무서운 말 같으니까 당수효도 사진으로 하자. 좋다. 그럼 제가 재능 기부로 찍어드릴 테니 그분들은 이제 그 경로당에 제주도에 있는 경로당에 연락을 해서 제가 경로당을 찾아가서 찍어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 앞에 앉아서 제가 나지막히 던졌어요.
눈 감으세요라는 말을 했을 때 정말 하나같이 눈 감는 표정이 다 달랐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순간 놀라서 눈을 이렇게 꼭 감으시고 어떤 분은 굉장히 편안한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1028분 사진을 찍어 드렸는데 그분들은 제가 어떤 사진 작가인지 관심이 없어요. 알렉스 킴이라고 하니까 외국 사람이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분들이 제 앞에 앉아서 끝없이 자식 걱정을 하고 자기를 걱정이 아니라 자기가 떠나고 났을 때 주변 사람들을 너무 걱정하면서 야 어떻게 자기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배려를 할 수 있지? 이런 거 굉장히 큰 교훈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너무 많은 소중한 값진 경험을 하면서 1028분들 찍어드렸을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느 순간 제 뒤에 쪼로로 따라와서 합장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작가님 복 받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잘 찍어서가 아니라 그 진심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93이시라고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90된 어르신한테 저런 인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소중한 경험을 하고 그 1028분을 다 찍어드리고 부산으로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찍어드리고 싶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흔쾌히 승낙을 하셨고 제가 찍어드렸던 어른들 중에 제일 어색하게 찍으셨고 1028분 다음에 두 분이 저희 마지막 부모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방에 올라가서 저한테 5만 원짜리 2장을 주면서 사진값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인물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정 사진 1028분을 찍으면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은 제주도 방송국에서 촬영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산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어떤 할머니가 제 앞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자 찍을게요 하고 사진을 몇 컷 탁 찍었는데 너무 표정이 어색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벌써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잡았어요. 어디 가시냐고. 다 찍은 거 아니냐고. 무슨 소리 하시냐고. 너무 어색하게 나왔는데 어머니 이 사진이 얼마나 소중한 사진이 이렇게 가시냐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앉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 사진은 여기를 위한 이 카메라 방송국을 위한 사진도 아니고 이 기자들 위한 사진은 아니에요. 저를 위한 사진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머니를 위한 사진이에요. 근데 어머니 이 사진은 사실 이 사진을 제일 많이 볼 사람은 어머니 자식들이에요. 근데 어머니 이렇게 어색해서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나중에 어머니 보고 싶을 때 자식들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어머니 아드님 계세요? 그랬더니 아들 서울에 있대요. 그럼 아드님 저랑 혹시 나이가 비슷하냐고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눈 감아보세요 하고 제가 다가가서 이렇게 손을 잡아드렸는데 어머니가 손을 덜덜덜덜 떠시는 거예요. 그 떨림이 저한테 오면서 너무 저도 울컥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지금 눈을 감았다가 하나 둘 하면 뜨세요. 그러면 앞에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그 아들을 본다고 사진을 찍으세요 하고 이제 눈을 뜨세요. 하나 둘 착각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사람들은 그냥 다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영정사진을 해맑게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이 웃음을 넘어서 클로즈업에서 눈을 보면은 그 할머니의 눈물이 보입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돼서 슬프신 거예요. 근데 내 눈물 맺혀 있는 슬픈 눈을 보면 내 자식이 너무 슬퍼할까봐 눈은 눈물 흘리고 울지만 입은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 자식을 배려하는 마음을 보면서 저도 마음속으로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영정사진 1028분 이후로 저는 진짜로 제가 인생을 바라보는 게 참 많이 바뀌고 소중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어떠셨나요? 한 청년이 20년 동안 카메라를 메고 세상을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옆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따뜻한 얘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돈이 없을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더 큰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아이의 마음으로 이어온 시민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지켜나가야 할 시민의 가치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 강연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를 이제 돌아다니셨는데 나라마다 뭐 사정이라든가 환경들이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달라서 처음에 그게 너무 신기했었는데 그게 여행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제가 한 20년째 여행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다 똑같구나. 특히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 자기가 고생해도 조금 자식들이 더 잘 됐으면 바라는 그런 거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네. 부모의 마음처럼 자식의 마음처럼 서로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움직인다면은 그것만큼 더 발전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중동, 남미 뭐 여러 나라들을 다니셨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20대 초반에 여행을 다녔을 때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남미 여행을 할 때 멕시코 시티를 갔어요. 네. 그때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저희도 이제 같이 간 동생들과 그렇게 뭐 도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제 공원도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저희 보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와서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한국 사람인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도 뭐 책도 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사진 찍기 좀 익숙했는데 같이 여행 중에 만났던 친구는 네. 태어나서 있는 처음 경험이었어요. 20대 이제 군대를 갔다가 여행을 온 친구들이었어요. 네. 난 3번 정도 찍고 나니까 이제 애들이 조금 귀찮은가 봐요. 네, 벌써 이제 자기들이 뭐 귀찮다 생각해서 네. 제가 따로 불렀죠. 그래서 뭐 너희가 한국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냐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와서 쉽게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옆에서 관찰을 했더니 너희들하고 사진 찍고 싶어서 지금 옆에 있는 친구한테 서로 막 말해달라 하면서 용기를 내서 오는 거다. 이게 단지 한국인이란 이유로 좋아하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 한국인이란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많이 보면서 옷 입는 거나 이런 스타일을 보면서 이미 우리가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반가워서 이 멕시코 멀리까지 지구 반대편에 와서 반가워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거도 하나의 애국이니까 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찍어라. 네. 그리고 너희가 키가 좀 더 크니 핸드폰을 받아서 너희가 더 셀카로 더 찍어주라는 얘기를 해서 그 친구도 이제 그 말을 이해하고 열심히 찍어서 한 20번 정도를 찍은 것 같아요. 정말 한두 시간 20번 찍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찍었습니다. 네. 왜냐면 멕시코 사람들이 봤을 때 네. 저는 현지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말요? 네, 그냥 한국 사람처럼 안 보여서 걔들만 찍었어요. 약간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아쉽기도 했지만 오히려 같이 찍지 않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와, 내가 정말 이 친구 나이 때 여행했을 때랑 지금 너무 다르구나. 그렇구나.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 이렇게 많이 변화했구나. 먼저 저렇게 웃으면서 다가와서 사진을 찍자는 것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되게 자랑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멕시코 그 청년들에게도 참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행을 통해서 우리 작가님도 어떤 시민의식을 좀 배워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워낙 20살 때부터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진 않아도 같이 있으면서의 그 사람들 행동들을 보면서 스스로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자체가 그 글로벌 매너가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 의식인 것 같아요. 네.
자, 나라마다 이 시민들이 가진 특징들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민주주의 지수가 있습니다. 다윈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그리고 국민 자유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노르웨이가 1위를, 그리고 아이슬란드와 스웨덴, 뉴질랜드, 캐나다, 핀란드가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느끼신 시민들,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가 곧 국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정책이나 자기 의견이 확고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자기들이 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지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스스로 자기 나라와 자기 의식과 자기 생각이 있어야지 그게 똘똘 뭉쳐서 또 하나의 국가로 발전되고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여행자의 입장에서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국가가 곧 자기 자신이다. 선진 시민 문화를 이런 곳에서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민의 가치는 제 자신이 가치인 거고 또 내 가치가 내가 속한 나라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남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내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더 알고 자기 의견을 가지고 그거를 서로 공유를 하면서 싸우지 않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이게 더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발전함이 모여서 결국 그 나라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2020 민주주의 지수에서 10점 만점에 8.01점을 기록하면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가 됐습니다. 오늘날 이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는 어떤 힘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힘이란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 스스로 이제 그 자체적으로 자아적으로 시민의식을 가지는 거고 또 그 시민의식을 잘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교육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합리적이고 올바른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알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배워가면서 그 아이가 또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그 아버지가 됐을 때 또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물려줬을 때 그게 잘 갖춰지는 거야말로 올바른 시민 의식을 가진 올바른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어떤 이 시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한국 선거 방송인 만큼 선거에 대한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작가님 또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셨는데 특히나 오지 같은 곳에서는 이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나마 제일 잘 아는 오지는 제 학교에 있는 파키스탄에 있는 오지말인데 여기는 전기가 들어온 지 2, 3년밖에 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도시에서 굉장히 고립이 돼 있어요. 뭐 다른 시선으로 보면 하나의 또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 가서 머무르면서 이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차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항상 모여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서 솔직하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항상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도와준 학교가 잘 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네.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의 사람이 끝까지 이제 그 욕심을 부리지 않게 때가 되면 항상 그 지도자를 바꾸면서 또 그 사람을 따라서 움직여 가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의 의견 이런 것부터 좀 평등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오지 마을이지만 발전된 어떤 민주주의 의식을 좀 가지고 있네요. 네. 자, 코로나19로 현재는 이제 국내에서 작업에 또 한창이신데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제가 꿈이 뭐냐고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많은 사진을 찍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감히 꿈꾸고 있는 것이 제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제 이름으로 된 갤러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입장료로도 그 제가 찍은 한 사람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스스로는 큰 기술을 가진 사진 작가가 아니고 비싼 카메라를 쓰는 작가라기보다는 정말 오지를 담으면서 마음으로 찍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 아이들이 보면서 좀 많은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제 꿈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마도 모든 시민이 꿈꾸는 가치 중심에는 행복이 있을 텐데요. 민주주의가 행복이란 그림의 도화지가 되길 바라봅니다.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